닭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투여한 닭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만 김치 유산균을 섞은 사료를 먹였다. 바이러스 주입 후 방치된 닭의 경우 깃털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반면 김치 유산균을 먹은 닭은 건강해 보였다. 두 그룹의 어미닭이 낳은 알 속의 병아리들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바이러스 주입 후 방치된 닭의 병아리는 온몸에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김치 유산균을 먹인 닭의 병아리는 출혈 흔적이 거의 없었고 크기도 훨씬 컸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김치 유산균을 먹인 닭은 바이러스 검출 빈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 이 유산균 자체가 그 숙주, 닭의 면역력을 높여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기전으로 지금 질병의 발생 정도가 미약하다든지 또 병변이 적게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기전들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쇼트 마운틴. 한적한 시골 농장이 도시에서 온 손님들의 행렬로 소란스럽다. 발효식품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유기농법으로 키운 배추를 수확하는 사람들. 이 동호회에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효식품 제조법을 배우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김치. 지금까지 김치 강습회만 무려 30번이 열렸을 정도다.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아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를 쓰지만 마늘 등 기본적인 김치 양념이 다 들어간다. 육류 섭취량이 많고 채소 섭취량이 적은 미국인들에게 김치는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샐러드처럼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덕분에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흥분돼요. 빨리 집에 가서 김치를 더 만들어 보고 싶어요. 채소를 잘라 소금에 절인 후 보관했다가 먹는 게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김치를 좋아해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일반 채소는 일주일 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동호회 운영자인 산도르 씨는 10년 전 에이즈 진단을 받은 뒤 발효식품과 김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김치는 담근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김치에 다양한 양념을 넣는 이유는 양념이 불필요한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효식품 전도사를 자처해온 산도르 씨.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치 등 발효식품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모두가 그렇듯이 늙어가는 사람이든 채소를 생균으로 발효시킨 식품을 먹는다면 소화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전반적인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든 김치를 먹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마당에 김장독을 묻어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꺼내온 김장김치의 아삭한 맛을 잊지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곡식도 나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했던 한겨울. 이 김치는 더없이 훌륭한 반찬이자 영양 공급원이었죠.
소금이나 식초를 이용한 채소 절임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서양의 피클이나 일본의 단무지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김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소금 절임에서 그치지 않고 젓갈을 넣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하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갖은 양념을 넣어 맛과 빛깔까지 좋게 만든 것이죠. 몸에 좋은 다양한 재료와 발효과학을 이용한 김치. 최근 학계에서는 김치만의 이런 특징이 노화를 늦추고 비만을 막아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영문 할아버지는 오늘도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9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다. 집에서 노인정까지 5km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로 왕복한다. 장수촌인 순창에서도 할아버지의 건강은 소문이 자자하다. 신문의 깨알 같은 글씨도 안경 없이 읽을 정도다. 같으면 작년 같으면 2만 톤이. 노인정에서 돌아온 뒤 이영문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콩밭으로 나섰다. 나이가 들수록 적당히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믿는 할아버지. 틈날 때마다 가벼운 농사를 거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이, 집에 있으면 못 써. 돌아다녀야 건강. 이영문 할아버지의 집. 저녁 식사 때가 되자 며느리 정순덕 씨가 그릇을 들고 뒷마당으로 향한다. 창고 안에 모셔둔 것은 지난해에 담근 김장김치다. 해마다 300포기씩 김장을 하니 1년을 두고 먹는다.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많이 담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놔두고 보관해놨다가 먹어요. 계속 꾸준하게. 냉장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역시 김치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김치 서너 가지는 늘 기본으로 준비해 놓는다. (3대가) 마주 앉은 식사 시간. 이영문 할아버지에겐 평생을 지켜온 2가지 식사 원칙이 있다. 김치 등 채식 위주의 식단과 소식하는 습관. 할아버지는 그것이 장수 비결이라고 믿는다. 그래도 주로 집치가 좋은 게 여기 채소가 다 좋다고 했어. 사람에게 건강하다. 그리고 맛도 있고. 네. 그렇다면 김치와 노화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김치 추출물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피부 노화 정도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피부 관찰이 쉬운 털없는 쥐를 이용해 한 그룹은 일반 사료를 먹이고 다른 그룹은 김치 추출물을 섞은 사료를 먹였다. 두 그룹에게 16주 동안 같은 양의 사료를 먹이고 피부의 표피와 각질의 두께를 측정했다. 건강한 피부일수록 표피는 두껍고 각질층은 얇다. 실험 결과 김치 추출물을 먹은 쥐들은 일반 사료를 먹은 쥐보다 표피가 두꺼웠고 각질 세포의 면적은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작았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표피는 얇아지고 각질층은 두꺼워진다. 김치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이런 노화 현상을 억제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킨다. 이러한 결과로 김치를 많이 먹는 한국인들의 경우는 김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 즉 비타민C라든지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함유 같은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김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피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혜 씨에겐 요즘 옷 구경하는 일이 큰 즐거움이다. 작은 사이즈의 옷도 마음껏 입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림이 떡이었죠. 가능하면 요즘에는 붓는 스타일로 입게 되더라고요.